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와 이번 전세 대책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내용을 보니까 결국 서민 중산층한테 모자라는 거는 전세가 모자라는 거다. 이렇게 방향을 잡고 전세 물량을 어떻게든 늘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전 대책들하고 좀 다른 건지 나름대로 이 정도면 뭔가 의미가 있어 보이는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물량 면에서는 확실히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 다른 점이 예전 대책과 다른 점이 좀 있는 게요. 일단 실현성이나 적합성이나 시의성 또 시기성, 시기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 상반기 내에 2.4만 원을 공급한다. 그래서 서울 쪽만. 네. 근데 우리가 물량을 계산해 보실 때 이 보통 연평균 한 15만 호가 서울에서 전세가 거래가 됩니다. 예. 근데 이번에 한 70% 정도가 계약갱신을 통해 가지고 잠재적인 수요는 좀 그냥 앉아 있고 나머지 신규 유량을 살펴보면 한 계산을 하면은 70% 계산하면 한 5만 호 정도입니다. 그러면 네. 아니나 다를까 8월, 9월 달에 17,000건 뭐 이렇게 거래된 거지 10월 달에 5천 건도 줄었습니다. 전세 거래량이 급감을 했죠. 예. 그 수치랑 또 좀 어떤 나타내는 내용이 좀 실현성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으면 그 5만 원이라는 수치에서 계산해 보면 예. 지금의 2만 4천 원을 내년 상반기에 공급한다는 건 상당히 큰 물량이거든요. 다만 이제 그 아파트 위주가 아니라 뭐 공실 주택이나 예. 이런 것들이 혼재돼 있어서 그 부분에서 이제 아파트에 버금가는 형태로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이런 걸 취한다라면 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예. 지금 지적하신 문제들도 역시 반응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원하는 건 아파트를 원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걸로 모아가지고 대체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또는 공실을 전세 물량으로 뺀다는 데 대해서 공실이면은 뭐가 그래도 입지가 안 좋든지 환경이 나쁘든지 잘 팔리지 않는 거란 얘기인데 그걸 사람들이 만족할까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좀 정부에서 지금 공실에 대한 부분을 갖다 명료하게 표현을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예. 이 대책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호텔이나 또 오피스나 이렇게 좋은 입지는 좋은데 공실이 나고 이래서 좀 유지가 안 되고 이런 매물들이 지금 실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정부에서 그것을 사업자들을 갖다가 공모 형태로 좀 모집을 해서 예. 그 중에서 입지도 뛰어나고 또 뭐 가격도 정부가 매입할 수 있는 부담이 없는 선에서 진행할 것 같아요. 그 형태도 보면 이제 발표한 중에 보면 질 좋은 평생 주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 전에 그게 이제 강하지 않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1, 2인 가구만 짓다가 좀 실패하거나 좀 비판을 받은 게 좀 있어서 실제로 전세 수요에 대해서 적합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를 이미 정부에서도 간파해서 질 좋은 평생 주택하고 중형 주택 등 공급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총괄과에 이미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네. 신속하게 진행할 것 같아서 예전과는 조금 다른 차별화된 지금 이제 시장에서 원하는 그런 수요에 맞추는 형태로 공급량을 좀 늘릴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3개월 이상 비어 있는 이제 공공 임대주택 같은 경우 네. 정부가 이제 매입을 해서 그걸 전세로 돌린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경우는 대형 건설사들이 지어가지고 안 팔리는 걸 정부가 또 공공자금 투입해갖고 다 봐주는 거 아니야? 이건 좀 차별 아닌가? 뭐 이런 지적도 네, 그런 경실에서 오해가 나온 것 충분히 같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 그러나 이제 우리가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다면 다른 대안이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예. 그 기업체도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되고 다만 이제 이런 문제는 있겠죠. 시세가 1,000원짜리인데 예. 그것을 뭐 950원, 뭐 1,000원에 사면 안 되겠죠. 네. 공공의 이익의 부분도 있고 그쪽에 어떤 유동성의 확보의 개념에서 서로 양보해서 그걸 뭐 한 시세의 어떤 80% 정도에 매입을 해서 좋은 쪽으로 국민의 세금을 투입한다라면 그걸 반대할 국민이나 뭐 전문가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봐주는 게 더 적정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어떻게 따지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은 3인이나 4인 가구가 살 집들이 많아야 되는데라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또 1인 가구도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네. 아무튼 다양한 형태의 전세가 쭉 나오고 그렇죠. 자기 처지에 맞게 이렇게 골라서 갈 수 있는 어떤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제 짧지만 예. 내용의 어떤 그 발표한 내용의 장수가 30장이 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꼼꼼히 다 봤는데요. 네. 생각보다 디테일하고 지금 말씀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노력하는 흔적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표현하는 시간이 짧다 보니까 네. 시청자나 뭐 국민들한테 다 전달은 안 되는데 아쉬운 점은 보도에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실어주면 좋은데 제가 이제 김현미 장관 발표하고 났는데 보니까 뉴스에
보이질 않아요. 예.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떤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 부동산 기자분들이 좋은 면과 나쁜 면, 중점, 예. 균형점을 잡아줬으면 좀 아쉬움이 있고요. 예. 지금 말씀 주신 그 공실의 개념에서 호텔 개념에서도 보면 호텔은 내력벽과 가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텔에 예. 대한 비판이 많은데요. 차이점 분명히 하나 있습니다. 기존에 실패했던 내용들은 호텔의 주인이 개인입니다. 민간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 청년 역세권 주택이라고 해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을 받아서 잘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익만 취하고 예. 너무 비싼 임대료나 옵션비를 정하다 보니까 외면을 받게 됐죠. 실패했다고 했는데 예. 이번에 다른 점은 주인이 정부지 않습니까? 예. 공공기관. 그럼 공공기관에서 민간업자처럼 똑같이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벽을 설치한 곳을 좀 분해해가지고 연결을 시키면 2, 3인가가 살 수 있는 방도 나오거든요. 호텔이. 그리고 우리가 호텔처럼 좋은 아파트라는 광고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쪽으로 정부가 좀 더 애를 쓰시고 그 내용에서도 임대료나 이런 부분도 시세의 어떤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을 한다라면 커뮤니티까지 제공한다라면 호텔은 입지가 좋지 않습니까? 예. 그럼 제가 볼 때는 또 예상치도 못한 우리 저 전세 수요자 분들한테 예. 저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는 것도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조금 있으면 성공한 사례들이 나올 네, 겁니다. 그 얘기가 좀 얘기가 그런 뜻이라고 얘기군요. 예,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 대책을 뭐 안 내는 건 아닌데 전세값은 엄청나게 올라왔고 계속 네.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점점 더 이 임대차법에 대한 편법들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장관이 사과는 일단 했습니다마는 워낙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말이죠. 유동성 부분도 당연히 있겠죠. 왜냐하면 예. 저금리다 보니까 월세로 계시던 분들이 그 아파트에도 월세도 계시던 분들이 전세자금 대출 받으면 월세 비용보다 자본 이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당연히 전세 대출을 바꾸려 하니까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3기 신도시에 대기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이 뭐 매매 수요로 전환되거나 월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 쪽으로 가다 보니 일시적으로 지금 미스매치는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계약갱신 예외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약간의 독이 됐는데요. 그것을 좋은 쪽으로 써야 되는데 그 부분이 예. 이제 악용돼 가지고 지금 비어 있는 계약갱신권 때문에 비어 있는 집은 매매가 잘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임차인을 어떤 식으로든 내보내고 비어 있는 상태에서 매매를 하려는 그 다주택자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죠. 형태가 공인중개사들이 공유된 어떤 지침까지 나오고 시장에서 임차인을 내보내는 방법 이런 것들은 좀 안 좋은 쪽으로 지금 자꾸 발전돼 가지고 제가 볼 땐 정부에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좀 제어를 하거나 단속을 들어가 주신다라면 시장을 혼돈시키는 요인들을 제거해서 예. 조금이나마 이제 거래량이 지금 많이 줄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실수요자들이 안정적인 측면을 가고 있다는 것을 좀 합쳐가지고 시장을 좀 보는 그 정보들을 정부에서 좀 많이 제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한 3개월 정도였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정부가 네. 또 말씀하신 대로 좀 꼼꼼한 후속 방안들을 좀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